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핵잠수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하면,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리액터, 자, 이 리액터 여기서 원자로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저 리액터 여기서 이제 계속 예컨대 이제 핵연료를 집어넣고 이거를 가동시키면 여기서 핵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때 나는 엄청난 열로 지금 이제 이 파이프로 흐르는 이와 같은 그 물을 가열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이 계속 놔두면은 이제 또 100도에서 막 끓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가압, 고온의 그 압력을 한다. 그래서 가압 수로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여기서 이 가압기가 이제 들어가서 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그 높은 압력을 주면서 물이 이제 계속 팔팔 더 이상 끓지 않도록, 그러면서 여기 이제 스팀 그 생산 그 장치로 들어가고 스팀 제너레이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때 나온 그 스팀이 계속 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완전 터빈을 돌리고,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이것이 이제 프로펠러로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자, 이게 프로펠러 돌려서 이 구동시키게 한다. 이제 그런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잠수함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전기를 필요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터보 제너레이터, 여기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근데 또 다른 그 전기를 필요하는 그런 기관에다, 전기 생산을 해서 움직이게 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 큰 게 이제 바로 핵잠수함의 작동 원리인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분열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도 이 세 분이 이제 그 핵분열을 발급했고, 그 다음에 자, 이 핵실험, 자, 우라늄 235가 이것이 이제 계속 핵분열, 중성자를 만나서 핵분열을 할 경우에 엄청난 그 열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예컨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초 이제 자, 이와 같은 둘로 나눠지고, 뉴클리어 캡처했을 때, 뉴트론스 캡처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세 개 중성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이 중성자가 지금 현재 또 다른 유라늄 235를 만나서 이와 같이 또 분열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걸 이른바 우리가 이제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 된다 하는데, 이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 이거를 1kg을 예컨대 이제 핵분열을 시켰을 경우에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가 석탄 1kg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의 무려 250만 배나 된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른바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산대성 이론이 나오는 방정식 E = mc 제곱. 자, 이 얘기인데, 예컨대 에너지는 이제 질량 변화량과 이제 그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을 곱한 값하고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 그 MC 자승. 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에너지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235는 우리가 어디서 추출하는가? 자, 이런 얘기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연 우리가 우라늄을 전부 채광을 해서, 자, 이거를 이게 다시 우라늄 그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고, 자, 이게 떡을 만들고, 이거를 다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6불화 우라늄을 우리가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6불화 우라늄 이거를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농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농축된 이거를 다시 이제 UO2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이제 고체화를 시키고, 이거를 잘게 썰어서 이제 연료 공장에다 보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원자로를 집어넣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라늄 238의 이제 천연 우라늄 가운데는 238이 99%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핵분열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이 핵분열을 하는 235는 0.7%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을 이제 원심 분해를 시키는데 이때 2,3하고 2,3,8의 그 질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원심 분리기 안에서 이와 같이 돌릴 경우에 일정 부분 이제 온도를 가하고 그러면은 계속 그 분당 뭐 5만에서 7만으로 계속 돌릴 경우에 자 가벼운 우라늄 235는 위로 뜨고 무거운 우라늄 238은 아래로 주저앉는다. 그래서 238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235 이거를 우라늄 235 이거를 또 다른 원심 분리기로 계속 보내고 지금 여기처럼 자 밑에 이와 같은 이제 계속 병렬 형태로 그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전부 설치해 놓고 자 이것이 끝나면 이것이 끝나면 일로 하면서 계속 우라늄 235의 농축도를 높여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우라늄 235 비율이 20% 미치다 이러면 이제 이 저농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20%가 넘는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고농축이라 그럽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 이제 노란 게 우라늄 235인데 노란 게 이제 우라늄 235인데 자, 이것이 이제 20% 넘는 게 이제 고농축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90% 되면 이제 핵 물질로 쓰는 거고 핵폭탄 물질로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핵무기 쓸 때는 이제 93.5%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잠수하면은 우라늄 235 비율이 20%에서 이제 한 50% 가까이 이 일대를 전부 이제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원자로 내부에는 이제 끊임없이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 그래서 계속 그 체인 반응 연쇄 핵 폭발이 이제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자, 이 에너지는 엄청난 이제 열을 방출을 하고 이 열은 이제 물을 데피면서 그러나 이걸 팔팔 끓지 않게 이제 데피면서 고압을 주면서 이것을 이제 전기로 만들고 이 전기가 이제 터빈을 구동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서 프로펠러를 추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이제 들어가는 그 우라늄은 통상 이제 235, 20%에서 50%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사용하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이건 미국하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고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원자로가 이제 그 조금 좀 작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간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저농축 우라늄 쓴 나라는 이제 프랑스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라늄 235가 7%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보면 농축도 90% 그 다음에 20% 미만 자 이걸 볼 때 원자로 크기가 작은 소형화가 가능한 반면에 이제 소형화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연료 수명은 잠수함 수명 이 전체가 완전히 수십 년이 된다. 지금 이제 이 고농축 우라늄을 썼을 경우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20% 미만일 경우는 5년 전으로 해서 연료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쪽은 저농축 우라늄은 프랑스하고 중국이다. 그 다음에 이 고농축을 썼을 경우에 은밀성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 지속성을 또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연료 교체가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핵 확산 위험은 낮지만 저농축을 썼을 경우에 그러나 국제 규제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 이상 이런 걸 썼을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핵무기 전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커지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감시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러나 장기적인 이 저농축을 썼을 경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연료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원자로 이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에너지가 열을 생산하고 열이 전기가 되고 이것이 추진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원자료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가압수형 원자로다. 그래서 pressurized water reactor다 이렇게 가장 많이 쓴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상업용 원자로 발전소인데, 이건 이제 경수로 종류고, 그 다음에 이 가압된 물을 쓴다. 경수가 이제 가압된, 완전히 이제 아주 고압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정 부분 끓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이 가압된 그 물들이 이제 냉각제하고 중성제로 원자로 내에서 계속 이와 같은 역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뉴트론 그 중성자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한다. 통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로 냉각수 끓지 않도록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320도 C가 넘는 고온에도 끓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가압기를 쓴다. 이제 그러면서 150기압의 높은 압력을 유지한다.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압수용 원자로는 이제 미국 핵잠수함 설계의 기본 모델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APR 원자로 1400,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제공되는 원자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PWR 그 형제 가압수용 원자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로 종류도, 그 다음에는 자연 순환로 낸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액체 금속 냉각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이 자연 순환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력, 중출력 이런 데서 펌프가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그 운행하면서 이제 조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SSBN급, 그 오하이오급 이 전략 잠수함에는 자연 순환로를 쓴다. 나머지 전부 이제 SSN은 다 이 가압수용 그 원자로를 쓰고, 그 다음에 액체 금속 냉각로 같은 경우는 이제 몰튼 메탈에서, 근데 이 금속이 만약 열을 받으면 이 더 많은 열을 이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터빈을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잠수함 내 그 내부 공간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게 70년대, 80년대 이와 같은 그 액체 금속 냉각로를 썼었는데, 그러나 단점은 방사능 누출 위험이 대단히 커진다 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건 지금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압수용 원자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 이 가압수용 원자로는 크게 이제 그 두 개의 그 파트로 나눈다. 1차 파트와 2차 파트로 나눈다. 1차 파트가 냉각계통이고 2차 파트는 전기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파트에 들어가는 게 이제 원자로도 들어가고, 그다음 파이핑, 펌프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그 파이프가 들어가고, 그다음 물 흐르는 이런 배관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팀 제너레이터 전기 그 생산기가 이제 들어간다. 2차 계통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 프로펠러로 예컨대 연결되는 그런 추진 터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제너레이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자. 이게 1차 계통이고 요것이 2차 계통이다. 요것이 2차 계통이다. 그렇게 하는 1차 계통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원자로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이 이제 스팀 제너레이터다. 이제 전기 생산기다. 이제 발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이제 2차 계통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전부 메인 터빈을 돌린다. 이것이 이제 전부 돼가지고, 자, 이게 전부 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전체, 구룡이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렇게 이제 이 잠수함 추진, 구동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 이제 제너레이터는, 또 다른 터보 제너레이터는 이거는 이제 잠수함 내 여러 가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데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분열 막대한 열 에너지가 나오고 1차 냉각수 이제 끓고, 이제 아까 다 그 얘기입니다. 끓고, 그 다음에 이 끓은 물은 열 교환기로 이제 통과해서 스팀 제너레이터 전기 발생기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 완벽하게 우리가 밀봉을 했을 경우에 1차 순환소, 자, 여기 1차 계통에서 움직이는 1차 계통에서 움직이는 이런 물들이, 자, 열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다시 일로 들어와서 또다시 이 순환하면서 이제 핵분열을 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을 자 이거 아까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계통물 이거는 1차 계통으로 때 전달받을 열로 이제 고압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제 스팀 터빈을 고속 회전으로 이제 돌린다. 그래서 이 터빈을 통과한 전기는 다시 컨덴서를 통해서, 자 이 컨덴서를 통해서 요 밑에 요 컨덴서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물로 응축돼 가지고 원자로로 다시 복귀한다, 순환한다. 그리고 급수 펌프는 전기 발생기로 되돌려서 재사용한다. 다시 이것은 이제 전기 발생기로 일로 들어가서 재생산된다. 그러니까 자 이게 돼서 여기서 돌면서 나온 물은 다시 이쪽 좌측으로 이제 전부 다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그리고 회전 터빈, 자 여기서 아까 얘기대로 여기 지금 크게 두 개 터빈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프로펠러를 돌리는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이 터빈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체 전력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터빈이다. 자 이거 여기서 회전 터빈, 이거는 그러니까 7번은 지금 현재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동축에 연결돼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프로펠러가 과도하게 회전을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감속계, 리덕션 기아가 이렇게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전, 요 밑에 거, 좀 아래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전기 생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잠암 내부의 모든 시스템, 내부 시스템, 인터널 시스템에 돌아가는 전력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 생명 유지 장치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들, 센서들, 전자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이런 전기가 지금 현재 요 아래에 있는 요 터빈을 돌려서 전부 생산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이런 각기 이제 분리된 폐쇄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1차가 냉각이고 2차가 이제 전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순환, 이 물, 이거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러면서 핵방으로 생산된 열, 이런 것들이 추전 전기 등으로 이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공기나 산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몇백 미터 이하에서 이 핵잠수함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이제 이런 뭐 핵분열, 뭐 이런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공기나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 핵잠수함은. 그래서 이 핵잠수함의 특성은,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은 자체적으로 산소와 정제수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밖으로 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수, 마실 물, 식수, 이런 것도 이제 바닷물을 이제 담수화한다, 디살리네이션 한다. 이래서 깨끗한 물 중에 일부를 이제 식수로 쓰고, 그 다음에 가수 분해를 통해서 이제 산소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그 이산화탄소, 기타 오염물질, 이런 제거에도 사용을 한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장시간 그 지구 대기와 지구의 그 대기, 우리의 이 대기와는 완전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제 전부 모든 것들이 바닷물 속에서 돌아간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간 그 작전 여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승조원들의 그 식량, 이런 것들과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달에 있다는 다시 이제 모항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제 근데 하면은 이제 뭐 수십 년간 바닷물 속에 잠겨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핵은 그 이제 원자로 안에는 이제 디젤 발전기가 전부 있다. 이거 백업 전력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로가 근데 붕괴열이라고 하는데 reactor decay heat, 이거 제거를 위한 비상 전력이 이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비상 추진 장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전력이 필요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러면 이때 이제 그 전부 발전기, 디젤 발전기를 작동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면에